모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죠. 진주시에서 대주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럼 이게 예산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을 누가 준 거예요? 진주시라고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준 거잖아요. 사실 지역자치단체는 사실은 사기관이에요, 공기관이에요. 공기 일종의 국가죠. 그것도 국가의 한 조그만 형태인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학교에서 이번에 한 행사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예산은 예를 들면 내가 공공적인 일을 할 때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막 신청하면 나오나요? No. 국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할 테니 예산 지원을 해주세요 해서 기획안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왜 알겠어요? 나도 그런 업무를 다 해봐서요. 그러면 그렇게 기획안을 짜서 올리잖아요. 기획안을 짜서 딱 국가에 올리면 국가에서 타당성을 보고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의 타당성은 뭐로 판단하게요, 공무원들이? 기관의 이름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막 예산안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는 사실 빠꾸되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때 어떤 거는 빠꾸시키고 어떤 거는 뭐냐면은 억셉해서 예산을 나눠주고 하는 걸 그 예를 들면 진주시의 그 교육 뭐 행정부에 누군가 어떤 공무원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그거를 오케이 리젝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이름값 보통 옛날부터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줘요. 왜? 예산 옛날부터 해왔다는 건 이건 꽤 안전하게 그 행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별 탈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예산을 저기 진주시에서 그 문양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행사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뭐 계속 그냥 아마 수년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 예산을 받아서 그 행사를 치르잖아요. 누가 득을 보게? 특히 교감이요. 왜? 교감과 그 다음에 그 교감과 친한 선생들이 특혜를 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죠? 그 돈을 남겨서 떼어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했죠.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했고 그걸 가져다가 딱 맞게 썼죠. 그러면 그 교감과 그 담당 선생은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한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하지 못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한 행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집행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기 학교의 교감과 그 교감 밑에 열렬한 선생님들 몇 명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을 따서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교사들은 못하는 국가 자원을 가져다가 집행한 경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교사들의 인사 고과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느냐? 그 교감이 나중에 교장이 될 때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감을 도와준 밑에 딸랑딸랑 하는 교사들 있죠. 그 딸랑딸랑한 교사들한테 교감이 인사 고과 점수를 더 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는 100% 누구만을 위한 행사다? 교감과 그 밑에 딸랑거리는 교사들. 교사들 중에는 그 행사 반대하는 교사도 있을걸요. 티는 안 내겠지. 속으로 좋은 아이 짜증나 이런 거 또 하네. 이런 교사도 있을걸요. 왜? 그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해봐서 알겠죠. 1도 도움 안 되죠. 그 행사 했다고 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점수 더 줘요? 전혀 안 주죠. 그 행사는 100%그 교감과 그 밑에 딸랑거리는 교사들을 위한 행사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원된 겁니다. 동원된 겁니다. 왜? 그게 생기부에 써서 좋다고요? 그 생기부에 그 한 줄 쓴다고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쳐다나 보겠어요?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이 쳐다나 보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입시에 전혀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된다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그냥 저기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한 몇 달만 알바만 해봐요. 그게 인생에서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 무서운 건 그런 데서 알바만 한두 달 해봐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당한 거예요. 교사들한테. 몇몇 정치욕에 눈먼 교사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최대한 하는 척만 하고 도망가야 돼요. 안 보이는 데로 가서 숨어서 빨리 공부하시고 숙제하고 모자란 공부 채우셔야 돼요. 왜? 그때 다른 애들은 정신파래서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자기의 모자란 공부를 채울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스승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학교 교사는 스승님이 아니에요. 학교 교사 역시 월급 받는 월급장이고 공무원이고 그냥 개인적 욕망을 가진 인간들일 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나의 개인적 욕망은 뭐겠어요? 나의 개인적 욕망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게 나의 개인적 욕망이라고. 그래야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져도 교감이 교장으로 진급하는데 문제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개인적 욕망과 정의론의 개인적 욕망 둘 중에 누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내년에도 있겠죠. 어떡하라고요? 최대한 도망가세요. 이때 성적 올리기가 제일 좋아요. 왜? 뭣도 모르고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멍청한 동기들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열심히 하셨다면 자기는 그 멍청한 동기가 된 거예요. 잘했어요. 이때 숨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었을 거예요. 아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anyway, 이거 보자. 아휴,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네요. 그죠? 자, 이 문제. 우선 뭘 해봐야 되냐면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셔야 해요. 알겠죠? 자, 황은 최각전자가 6개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얘 옥텟 어때요? 만족하죠? 왜냐면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합선 하나당 전자 2개 있는 건 알죠? 자, 그리고 여기 BCl3라고 있는데 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염소랑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거밖에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이 붕소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면 아무리 전자를 끌어모아 봐야 몇 개밖에 안 돼요. 주변 전자를 아무리 끌어모아 봐야 6개밖에 안 되잖아요. 3개가 아니고 지금 총 전자는 6개죠. 주변 전자. 여기는 주변 전자가 총 몇 개예요? 방금 그렸듯이 8개가 되죠. 그래서 옥텟 만족인데 옥텟 만족이 안 되죠? 그럼 이때 만들어진 요 화합물, 지금 화합물이라고 요거잖아, 요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냐? 여기에 있는 황의 비공호 전자 있죠. 이게 이 붕소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붕소하고 황이
이 파란색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붕소는 원래 없던 전자를 하나 받은 게 된 거죠. 그래서 붕소는 없던 전자를 하나 받게 된 거니까 이렇게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붕소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황의 형식 전화는 뭐가 됐다는 얘기겠어요? 얘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화학식에서 CH3 황에서 이 황은 1 플러스, 붕소는 1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때 플러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플러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양이온. 마이너스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현재 이것은 잘 봐요. 전자 쌍 뭐 하고 있어요? 주고 있죠? 전자쌍을 주는 걸 화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바로 루이스 염기라고 하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BCl3는 전자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자쌍 받고 있죠? 이런 걸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황 옥텟 어떻게 돼요? 만족하죠. 붕소 옥텟 어떻게 돼요? 안 만족하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게 되면 붕소가 황으로부터 전자를 받게 되면 이때는 이 붕소가 옥텟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붕소 주변에 짝대기가 몇 개 나가요? 짝대기 몇 개 나가 있어요? 짝대기 4개 나가 있잖아요. 결합선 4개 나타나면 그게 옥텟이지 뭐. 알겠죠? 그러면 1번 선택지가 뭐예요? 황화물은 루이스 산이냐?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요. 루이스 염기죠. 1번 틀렸죠? 바로 5번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이온 결합 물질 화합물에서 여기에서 붕소는 옥텟 규칙을 따르느냐? 붕소 옥텟 규칙. 오케이. 그래서 답이 5번이죠. 됐죠? 그러면 나머지 2, 3, 4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두 번째는 제시된 이 반응의 반응 엔트로피. 요거를 델타 SR 노트 뭐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S라고 쓰고 여기서 R 이건 뭐 줄임말이에요? R은 뭐 줄임말이에요? 반응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리액션. 그래서 리액션에 R을 따서 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응 엔트로피 변화인데 그 반응 엔트로피 얘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이 경우 얘가 증가하고 판단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얘가 고분자고 뭐 그런 말은 전혀 쓰질 않아요. 그런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자, 얘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1. 각 물질들의 상태를 판단해야 됩니다.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뭐예요? 상태의 예. 상태의 예가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예요. 고체, 액체, 기체예요. 나와 있는 물질들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판단해요? 뒤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요? 어디 적혀 있어요? 상태 어디 적혀 있어요? 제가 고체, 액체, 기체인지 상태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판단해요? 무슨 결합 물질인지 MP가 뭐예요? MT 녹는 점. 녹는 점. BP는? 끓는 점. 이거로 판단해야죠. 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25도씨라고 해보죠. 자, 지금 온도가 25도씨예요? 그럼 25도씨는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상태예요? 액체. 무슨 말인겠죠? 그래서 얘 상태가 뭐예요? 액체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지금 상온이 25도인데 녹는 점이 마이너스 107도고 끓는 점이 13도래요. 그럼 지금 25도에서 얘는 무슨 상태겠어요? 기체라고요. 얘 상태가 뭐예요? 가스. 그 다음 지금 25도로 가정할 수 있는데 녹는 점이 89도래요. 녹는 점이. 그럼 얘는 무슨 상태겠어요? 고체. 얘가 솔리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난데없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아예 나와 있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 끓는 점이 아주 높은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자, 왜냐? 앞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온 결합물은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99.99% 맞아요. 알겠죠? 0.0001%로 아닌 애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우리 커리큘럼에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 커리큘럼에서는 무조건 고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녹는 점, 끓는 점이 있는 이유는 얘네들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때 상태별 표준 엔트로피 비교. 자, 표준인데 기체 표준 엔트로피인데 액체 표준 엔트로피인데 고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바로 이렇게 되죠. 고체가 작고 기체가 압도적으로 커요. 무슨 말이겠어요? 압도적으로 크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반응은 이 둘 사이에 자,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 반응이에요? 산과 염기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산염기 반응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반응이 산염기 반응이건 산염기 반응이 아니건 산화원원 반응이건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건 뭔 종류의 반응이건 무관하게 all kinds of 화학 반응에서 기체가 없어져요? 기체가 생성돼요? 기체가 없어지죠? 왜? 기체가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엔트로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체가 없어지는 반응은 무질소도가 무조건 감소합니다. 왜? 기체가 소멸되면 반응의 종류는 1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반응의 종류에 무관하게 all kinds of chemical reaction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뭐 할 때? 기체가 없어질 때. 역으로 기체가 생성되면 무조건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3번이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2번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3번도 바로 해결이 되었네요. 2번하고 3번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 4번. 자, 썼죠? 자, 지운다? 줄게요. 자, 여기서 줄게요. 자. 4. 첫 번째 1. 이 반응의 뭐라 그럴까요? 부피결합 법칙이 어떻게 돼? 이 반응의 부피결합 법칙이 뭐예요? 자, 약간 당황스럽겠지만 부피결합 법칙이란 화학 반응에서 나타나는 몰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수비.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몰수비는 무슨 비하고 똑같죠? 개수비하고 똑같죠? 지금 이 주어진 반응식에 개수비가 뭐냐고요? 바로 앞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1대 1대 1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얘가 반응물이 1몰 반응하면 또 다른 반응물도 1몰 반응하고 생성물도 1몰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반응의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떻게 되냐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무슨 비예요? 이건 무슨 비예요? 얘는 무슨 비라고? 개수비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그게 부피결합 법칙이고 몰수비라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무슨 비예요? 질량비죠. 질량비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죠. 자, 잘 봐요. 얘 몇 몰 반응한다고요? 1몰 반응하면 1몰 반응하고 1몰 생긴다고 했죠. 그럼 이때 얘 1몰은 몇 그램이에요? 얘 1몰은 몇 그램이에요? 얘 1몰은 몇 그램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몇 그램? 62.1g. 자, 동방 보세요. 얘 1몰은 몇 그램? 117.2g.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얘 몇 몰은 몇 그램? 179.3g. 알겠죠? 그러면 이때 1몰 반응한다라는 거는 62.1 대 117.2 대 179.3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1대 1대 1은 이 반응의 뭐고요? 부피결합 법칙이고요. 얘는 뭐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 알겠죠? 그러면 4번도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해결됐어요? 풀때 분소하고 옥텟 결핍 그거 꽂혀가지고 그냥 5번 했죠.